자, 지금 멕시코에서 벌어진 일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멕시코 정부가 내놓은 한 장의 발표문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멕시코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최대 50%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경제 질서가 뒤바뀌는 신호탄입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괴력을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멕시코 경제부가 발표한 정책 내용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1463개 품목에 대해 현재 0에서 35%였던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가 핵심 타겟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경채는 무려 50% 관세를 때리겠다고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멕시코에 100만 원짜리 부품을 수출하면 관세만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사건의 진짜 시작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그 신호탄이었어요. 우리나라와 무역협정이 없는 나라들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 살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는 중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중국이 유일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인 겁니다. 이 순간 전 세계 무역 전문가들은 직감했어요. 뭔가 큰일이 터질 거라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멕시코 정부는 이 정책을 이미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요. 자, 이 지점에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멕시코가 갑자기 이런 강수를 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복잡하고 어두워요. 첫 번째 배경은 바로 미국의 압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 자국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걸 극도로 견제해 왔거든요. 중국의 관세 우회 통로가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결국 멕시코가 이 압박에 굴복한 형태가 이번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멕시코 자체의 경제적 문제예요. 작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무려 1131억 달러에 달해요. 우리 돈으로 약 157조 원입니다. 중국에서는 1219억 달러어치를 사오는데 중국에는 겨우 88억 달러어치만 팔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극심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부 압력이 컸던 겁니다. 세 번째는 재정 확보 문제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약 700억 페소, 우리 돈으로 5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재정 상황에서 이런 세수는 정부에게 매우 달콤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처한 걸까요?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멕시코와 투자 보장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건 관세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협정이 아닙니다. 그냥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에요. 더 심각한 건 한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9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6년에 협상을 시작해서 2008년에 중단됐고 2016년과 2022년에 재개했지만 지금도 교착 상태예요. 이렇게 질질 끄는 사이에 결국 우리가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에요. 양국 교역액이 2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교역에서 갑자기 최대 50% 관세가 붙는다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미 멕시코에 상당한 투자를 해놨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차 같은 기업들이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품을 한국에서 조달받아 멕시코에서 조립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해놨는데 이번 관세 부과로 이 모든 게 흔들리게 됐어요. 특히 철강 산업의 타격이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멕시코 철강제 수입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철강은 자동차, 건설, 조선 등 거의 모든 제조업의 기초 소재인데 여기에 50% 관세가 붙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8.6%, 금액으로는 520억 달러 규모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회복세에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남미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가 걱정스러워요. 지금까지 나열한 사건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건 단순히 멕시코 한 나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의 한 단면이자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열린 겁니다. 먼저 멕시코의 진짜 의도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멕시코가 정말로 자국 산업 보호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전방위적이고 차별적인 관세 부과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핵심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최근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의 대중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 경로로 활용하려는 거죠. 특히 비아디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미국 시장에 중국산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절대 용납될 수 없었겠죠. 자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놨는데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 우회해서 들어오면 관세 정책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거예요. 중국의 우회로가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결국 멕시코가 이 압박에 굴복한 형태가 이번 관세 정책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멕시코는 중국만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모든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이건 단순히 형평성 때문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전략적인 계산이 숨어 있어요. 첫째, 중국만 겨냥하면 노골적인 차별 정책이 되어 국제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형식적으로는 공정해 보이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지만 겉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거죠. 둘째, 멕시코는 이번 정책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무마할 수 있고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세수 확보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해요. 700억 페소라는 추가 수입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멕시코 재정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테니까요. 셋째, 멕시코는 이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년째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이번 관세 폭탄이 터지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더욱 절실하게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원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 철강, 가전 분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기아차 같은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비용이 크게 늘어날 테니까 결국 현지 생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코트라 라틴 아메리카 지역 대표가 최근 2025년 내 한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한국과 멕시코는 사실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제조업 노하우를, 멕시코는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번 멕시코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급 효과입니다.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핵심 축 중 하나이고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멕시코가 이런 식으로 관세 장벽을 높인다면 다른 신흥국들도 비슷한 정책을 따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미 조짐이 보여요. 인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브라질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늘리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계화 이후 구축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멕시코 사태는 한국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선진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집중해 왔어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는 이미 협정을 체결했지만 신흥국과의 협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신흥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거예요. 선진국 시장은 이미 성숙해서 성장 여력이 제한적이지만 신흥국은 아직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로 인한 내수 시장 확대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흥국들이 점점 더 보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멕시코 정부의 계획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공간 및 업계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한 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계속 지연되어 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요 쟁점은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시장 개방 수준이에요. 멕시코는 한국의 농산물과 서비스업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 문제가 민감한 이슈로 떠올라 있어요. 또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통신, 법무 등 분야의 개방 수준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계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굳이 서둘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빨리 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질 테니까요. 특히 기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협상을 요구할 것 같아요. 멕시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중요한 투자국이자 기술 파트너입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만약 이번 관세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는 멕시코에게도 손실이 될 수 있어요.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한국의 통상 정책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양자협정에 더 의존해왔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해요. 선진국과는 첨단 기술과 서비스업 중심의 협력을, 신흥국과는 제조업과 인프라 중심의 협력을 추진하는 식으로요. 또 양자 협정뿐만 아니라 복수국 간 협정이나 지역 차원의 협정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멕시코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각국의 적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간에 끼인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멕시코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자 우리나라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해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신흥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예요.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시대에도 협력과 상생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꿀탱크 TV는 언제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